안녕하세요. 승산 케미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종목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다분히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영상이라는 게, 이 주주분들의 위로를 하거나, 이렇게 어떤 좋으니까 기대감을 갖고 하는 이런 영상도 좋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영상보다는 객관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정확히 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어떤 위로가 되는 영상보다는 지켜줘야 될 자리,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추세라든가 또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객관적으로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중장기적으로 1년에서 5년 꾸준히 들고 가거나 저점마다 매수하겠다 이런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순간 손실권에 있거나 또는 어디서 다시 재매수해야 되나라는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거에 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SK바이오사이즈의 기대감은 좀 항상 있었죠. 바로 이겁니다. 국산 1호 백신. 이 베트남에 나눠준 나노코박스 백신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이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한 백신이 있고, 노바백스 같이 같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 이런 이 좀 백신 방법이고, 또한 상반기에 좀 상용화로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많이 지지부진하고 있고, 특히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꽤 안 좋죠. 코스피 시장 1.46%, 코스닥 1.33% 밀리면서 더욱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가장 간접하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 미국의 노바백스죠. 노바백스가 우리나라 이 식약처에서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자, 그만큼 노바백스의 행보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기술 제휴라든가 또는 이제 CMO, CDMO 등 여러 가지 MOU 체결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노바백스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죠. 예전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당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좋았었고, 그러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당해서 크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바닥 치고서 쭉 옆으로 간 구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고 우리나라 1호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올라왔습니다. 이때죠. 이때 이제 한 11만 원에서 주가가 최고점인 36만 원을 찍고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단 가장 장기적인, 우리가 월봉에서 장기적인 추세를 보는 게 무척 중요해요. 일단 이러한 추세들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절대 5개월 선을 최초에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언제 이탈했냐면 저번 달이죠. 강하게 이탈했고, 이때가 굉장히 첫 번째 위험 신호가 돼요. 5개월 선을 강하게 이탈했다는 거는 추세가 장기적으로 우하향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하향을 하고 있고, 특히 중기적인 추세인 주봉에서도 보게 되면, 자, 요렇게 20주선, 20주선 첫 번째 깼을 때도 위험하지만 두 번째 다시 깨고 내려오고, 역시나 이 중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지 추세를 유지해서 돌아나가기 위해선 이 5주선을 깨면 안 되는데, 이때 강하게 20주선과 5주선을 동시에 깼습니다. 자, 이 동시에 깼다는 건 개인들이 깬 게 아니고, 이 주식의 매수세라든가 매도세, 공매도 세력들이 깼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자, 그러면서 깼고 지금부터 5주선 회복을 한 번도 못하고 있죠. 오늘 이번 주도 살짝 반등해서 우선 찍고 내려왔지만 5주선을 회복해주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직도 추세가 우하향이란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좀 위험하다는 얘기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기존에 그래도 조금 작은 박스권 하나 갖고 있었는데, 자, 요렇게가 됩니다. 이 가격대부터 요렇게 가격으로 치면 저점인 21만 원을 가면 그래도 고점인 26만 원대를 가는 이렇게 작은 박스권에 있었는데, 이 자리를 개우로 깨고 내려온 날이 있죠. 바로 1월 6일이 됩니다. 그 이후로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일단 이 박스권이라도 진입을 해야 이렇게 돌아 나갈 수 있는데, 아직은 진입을 못하고 있고, 거래량이 아주 크게 실려서 밀리진 않지만 작은 거래량으로도 계속 하루하루 올라가고 밀리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주식이 올라갈 때 거래량이 크게 뜯어 올라가야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데, 큰 변화 없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그냥 지지부진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 있고, 추세는 역시 하향이 맞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엉망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쁘게 잘 돌아 나가겠지만, 언제 돌아 나갈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추세라든가 여러 가지 행동을 봐야 되는데, 주봉에서 5주선이 떨어질 거예요, 다음 주엔 더. 그래서 5주선 떨어지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추세가 완벽하게 턴이 됐다고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때까지는 아직은 관망해야 될 때고요. 물론 이렇다 하더라도 뭐 순간 급등해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주식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돌아서지 못하고 있고, 일단 외국인의 지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 흔들릴 때 많이 흔들리는데,
사실 5%가 외국인이 가진 지분율로 많지는 않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외국인들이 거의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엔 이렇게 보시면 6%, 7%대 이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지분율이 6%대에서 5.48%까지 빠졌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도 외국인이 매도할 물량이 5.48%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죠. 물론 0%까지야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역시나 이 3, 4%대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만약에 외국인들이 계속 판다는 얘기죠. 그럼 주가는 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부분이 가장 신경이 쓰이는데 공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어제도 한 12.78, 79%가 나왔고 근간에 1월 4일 날 거의 20% 가까이 공매도가 나왔어요. 1월 4일이면 언제냐면 자, 이날이 되죠. 이날 이때 차트가 이제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 있을 때 박스권 하단에 있을 때 공매도가 좀 안 나와야 돌아 나갈 수 있는데 이때 박스권 하단에서 공매도가 나왔고 그 이후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공매도가 줄지 않았고 계속해서 공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어제 12%대의 공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는 SK바이오사이언스 추세에 조금 위험한 상황이 돼요. 신용매매 부분을 좀 살펴보면 특히 신용이 많으면 주가가 더 위험하긴 한데 이 SK바이오사이언스만큼 신용의 비율은 크지 않아요. 1.2%대이기 때문에 신용 비율은 크지 않아서 외국인들만 좀 매수로 돌아와 준다면 그 공매도가 멈춰진다면 어느 정도 쉽게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갖고 있는 이 국산 백신 1호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노바백스 식약처 승인 같은 많은 호재가 났죠. 호재가 났음에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호재들이 예전에 많은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라운드 지지부진해졌고 툭 깨놨습니다.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될 주봉의 중기 추세는 반드시 봐야 되고요. 투자자 매매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다 하더라도 한 달간 볼까요? 1월 달 내내 일단은 외국인이 좀 전체적으로 매도를 한 모습이고 개인이 홀로탔습니다. 기관들도 전체적으로 많은 물량을 매도하고 있고 자, 특히 연기금이 샀다 팔았다 반복한다 하더라도 이번 달 한 달 내내는 결국 연기금, 사모펀드 전부 다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단지 이건 이제 주식이 떨어질 때 얘기긴 한데 주식이 언제까지만은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않듯이 또 언제까지만은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추세를 돌려놓을 때 아직 하향할 때 건들게 되면 어라 여기가 저점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저점이네. 어라 여기가 저점인 줄 알았더니 여기가 저점이네. 지하 1층이 있는 줄 알았더니 지하 2층이 있고 지하 3층이 있고 지하 4층이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 상반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 밀어놓고 한 방에 딱 올라갈 수는 있겠죠.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주봉에서 5선이 떨어지고 이렇게 오늘 돌파 안착하는 시도가 필요한데 이렇게 되려면 차트의 변화는 일봉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터져야 돼요. 물론 거래량이 터졌을 때 쫓아 싸워서 들어가야 내동맥 울릴 수 있지만 거래량이 터져도 반드시 이렇게 이 음봉이라든가 이런 살 타이밍을 많이 줘요. 호재 크기에 따라서 지금은 어떤 관망하는 게 맞고 물론 뭐 승마급등할 수 있긴 한데 최소한 그래도 이런 주식들을 접근할 때는 우리가 보통 생명선으로 알려진 21선을 완벽하게 장악했을 때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주식 옆으로 가는 공간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21선 돌파 안착하고 이렇게 이쁘게 언제부턴가 생명선이 21선 잘 지켜주고 정배열로 돌아서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아직은 완벽하게 역배열로 돼 있죠. 이격이 좀 모여져야 돼요. 이게 모여지고 캔들이 5일선 5에 올라타고 21선 만나고 옆으로 가고 이런 공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은 가격 조정 중에 있는 건데 가격 조정하고 옆으로 가다 또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2차적으로 기간 조정한 후에 21선 이렇게 장악해주는 자리들이 필요하고 이때 21선이나 5주선을 다시 회복해주지 못하고 5주선을 강하게 깨게 되면 회복해주지 못하고 계속 줄줄 타고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관망하고 추세가 전환이 되거나 턴이 될 때 혹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그런 데가 좋고 분할로 역시 추가로도 매수하려 하더라도 이렇게 추세가 하향일 때 떨어질 때 즉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버렸다고 일단 떨어질 때 피했다가 추세를 돌려놓을 때 다시 진입하는 게 상당히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 예전에도 저도 많이 좋아했던 종목인데 추세를 깨면서 좀 위험하거나 싶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 물론 그렇다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말씀드린 대로 엉망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또 떨어지면 견제는 또 옆으로도 가고 돌아가고 이렇게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죠? 또 계속해서 이 회사가 떨어지는 않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지만 않듯이 어디까지만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추세를 돌려놓을 때 안정감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게 추가 하락의 위험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저점을 함부로 속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여기가 제일 쌀 거야. 여기가 제일 쌀 거야.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이 저점을 모르니까 다시 돌아 나가는 자리가 중요한데, 단지 월봉에서 하나 조금 이제 만약 기대를 한다면, 예전에 이 주봉에서 봤을 때 약간의 지켜줘야 될 자리들 이렇게 보여요. 보면 상당에서 고점 이제 19만 원대 있었는데 이렇게 19만 원대까지 가격은 아직은 깨지 않고 있습니다. 즉 만약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매수한다면 19만 원대가 적정할 것 같죠. 19만 원대를 지켜주면 매수, 깨면 손절. 20만 원대이기 때문에 한 4, 5% 차이가 나고 주봉에서도 보면 역시나 꼴이 다른 자리가 이렇게 자 19만 원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만 원대 자리를 기준으로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있고 최고 좋은 건 오선돌 반짝할 때가 안정적이고 내가 이 어떤 손절 기준만 정확하다면 19만 원쯤에서 신규로 매수하거나 이럴 분들은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일단 공매도 부분이 줄어야 돼요. 공매도가 너무 세서 이런 공매도 부분이 좀 줄고 대차 거래를 좀 지켜봐도 대차 거래가 아주 세진 않은 것 같은데 자, 신규 수량이 15만 주, 3만 주, 그러니까 대차 거래가 더 이상 심하진 않아서 요점이 좀 다행이에요. 대차 거래가 심하지 않다는 얘기는 앞으로 공매도가 더 나올 확률이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어쨌건 주식은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어떤 기준을 갖고 들어갈 것인가 중요하기 때문에 19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주말이 오고 있고요. 좋은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